i60에서 i63까지는 내추럴 내경색이라서요. 크게 분쟁이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내경색이면 정말 좀 쓰러지셨을 그쵸, 수도 있고 예. 내추럴이면 진짜 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뇌졸중 진단비 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경동맥. 이 경동맥 협착 중에 아주 경도나 미약하게 협착이 오신 분들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이 없으신 분들 초음파로 인해서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100% 문제가 됩니다. 판독지를요 사진 찍어서 요즘에는 뭐 엑스퍼트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께서 쳐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동맥 협착이 친절하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시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기재하지는 않으시고요, 경도나 중증도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심하냐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조금만 단어 한두 개만 검색하시면 되니까 본인께서 포칼이나 마일드 이 정도 단어들이 언급이 돼 있으면 반드시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통상 뇌혈관 질환 관련된 보험금이 상당히 고액이에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높은 등급이 뇌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도 보험금이 꽤나 높은데 네. 사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많았다가 중간에 좀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많이 이제 많이 팔고 계시죠. 네. 보험금이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거, 고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봐야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선이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한 고액건은 아니니 웬만하면 빨리 지급하고 끝낸다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유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담보가 유병력자 담보여서 가입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시고 이분 담보가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정말 뇌혈관의 휴유증까지 담보하는 i69까지 담보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면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뇌혈관 질환 보장하겠어. 그렇죠. 다 보험. 그러니까 뇌졸중만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분 진단이 한두 단계만 내려가면 돈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은 근데 그 한두 단계 변경이 돼도 돈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가입 금액도 500에서 1000이면 의사분 소견만 좀 잘 나온다면 의학적인 근거만 좀 잘 선생님께서 써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뇌졸중 진단비에 가입을 하셨고 가입하신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되시고 이런 경우라면 자기는 주고 싶은데 보상과 직원이 여기서 안 줬는데 내가 주면 안 되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서로 눈치 싸움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를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 예전에는 보상과 직원분들끼리 굉장히 통화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당신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야, 좀 얘기해서 우리 상사 좀 설득해줘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거 진짜 실무적인 얘기인데. 네, 실무적인 얘기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전산만 보게 되잖아요. 되게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눈치 싸움을 할 거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조사자를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협착은 100%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경미한 협착이니까 내가 나이 좀 더 들면 협착률이 더 높아지면 그때 돈을 받고 검사하고 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고 일부러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약이 잘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약 잘 먹으시고 그러시면 이제 협착률이 이제 떨어지죠. 그대로 이제 유지가 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협착이 경미하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싸우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으니까 다음 조직검사도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뇌혈관은 사실 여기가 막혀버리면 뇌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건데 사망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경미한 협착이 나왔다. 지금 싸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분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료가 또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주고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납입 면제권까지 곁에있으면 보험회사도 이렇게 안 나오죠. 나중에 하겠다? 절대 안 되죠. 지금 싸우셔서 보험료의 납입까지 면제를 받으셔야죠.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본인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너무 크게 말하고 계시네. 아니, 증권에 납입 면제도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안 되면 말고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을 보험금보다 내야 되는 보험료 면제되는 게 더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고 그냥 나 500, 1000이니까 뭐 아니면 나중에 받고 그냥 뭐 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본인께서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약관을 보험회사가 너무 숨겨놔요. 약관을 배포하지만 그거 누가 읽어봐요. 이사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거 없어지는 거고, 찾아보려고 그러면 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약관 보는 법 해갖고 딱 알려주는 보험회사가 없죠. 없죠. 제가 굉장히 자주 들어가거든요. 네. 홈페이지에 공시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품 공시로 들어가면요, 해당 상품명을 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약관은 남아 있습니다. 약관이 남아있죠. 근데 또 상품을 잘 치셔야 되는 게, 본인의 그 상품명만 치시면 안 되고 상품명을 치시고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그 시기의 약관을 보셔야 돼요. 상품명 똑같은 거 쭈르륵 나온다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면은 절대 안 되고, 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예, 달라지죠. 시기에 따라 약관이 바뀌니까 약관도 청구하기 전에 그냥 보내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입한 이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즘 친절하게 다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증권도 좀 검토하시고,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2대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하고 뇌는 2대 질환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딱 그쵸.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큰일이거든요. 약만 한번 먹으면 된다는 데서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보험금도 가끔은 뭐 억에 이르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손사님, 혹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를 타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카센터로 가죠. 그쵸. 굳이 비싼 좋은 카센터가 있나요?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어떤 데로 가죠? 감기 걸렸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가죠. 가까운 병원 가죠. 근데 좀 큰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혹은 뇌혈관질환 뭐 이런 것들이 진단명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죠? 대학병원으로 가요.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정밀하고 좀 신뢰가 있으니까. 예, 굉장히 소중한 내가 아프니까 정말 내 건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목숨과 직결되는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보험 기자만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약관을 쓰기 쉽지 않아요. 저는 소비자한테 본인의 상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이런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냥 전문가를 만나보셔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 손사님이시나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